자, 여러분 이어서 소인수분해 중단원 수준별 문제 기본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하고 있는데 홀수는 모두 소수이다. 자, 발례를 찾아봐야 되겠죠. 발례. 아닌 예. 발례라고 하는 것은 아닌 예를 말하는 거예요. 아닌 예 뭐가 있니? 발례. 홀수는 모두 소수이다? 아니죠. 뭐 찾아보면 돼? 9. 어때요? 9의 약수는 뭐야? 1, 3, 9로서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지금 3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가 아니고 얘는 뭐가 돼요? 합성수잖아요. 합성수. 그래서 기억 아니다. 자, 가장 작은 소수는 1이다. 자, 1은 뭐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수라고 하면 총 몇 조각으로 낼 수 있어요? 3조각. 소수, 합성수, 그리고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1. 이 3개로 우리는 자연수를 쪼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언도 틀렸네요. 53은 소수이다. 자, 53을 쪼갤 수 있는 수들이 존재하지 않죠. 53의 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1, 53밖에 없어요. 그래서 D것은 맞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는 약수가 2개 이상이다. 자, 모든 자연수는 약수가 2개 이상인가요? 자연수에는 아까 말했던 뭐가 있어요? 1도 있잖아요. 1. 이 1이라고 하는 1의 약수는 뭐밖에 없어요? 1의 약수는 1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약수에서 뭐는 제외해야 돼? 1은 제외해야 되겠죠. 모든이란 말이 틀렸어요. 1을 제외, 1 제외하고 모든 약수는 2개 이상이다라고 하면 맞겠죠. 그래서 리얼은 틀렸어요. 10 이하의 소수는 4개이다. 자, 10 이하의 소수를 찾아볼게요. 자, 1은 소수가 아니라 1 써볼게요.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1은 소수 아니죠. 2 소수죠. 3 소수죠. 4는 1, 2, 4 2가 있으니까 합성수죠. 5도 소수죠. 6은 1, 2, 3, 6으로서 2, 3 있으니까 합성수죠. 7 소수죠. 8이라고 하는 것은 1, 2, 4, 8로 해서 2, 4라고 하는 약수가 있으니까 합성수죠. 1, 3, 9가 있으니까 3이 있으니까 합성수죠. 10은 1, 2, 5, 10 해서 2, 5가 있으니까 합성수죠. 자, 그래서 소수는 몇 개? 2, 3, 5, 7, 4개가 있는 게 맞네요. 자, 디귿 미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 관련된 문제네요. 2번. 2의 5제곱이 얼마냐? 2의 5제곱이라는 것은 뭐예요? 2의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를 5번 곱하는 걸 말하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는 4, 2는 4, 4, 2, 8, 8이 4, 8, 32. 32겠네요. 그죠? 32겠어요. 그 다음에 3의 얼마가 243인가? 243을 소인수분해 보면 되겠네요. 243을 소인수에 분해해보자. 3의 거듭제곱이니까 3이 들어가겠죠. 3, 8, 24, 3, 1은 3. 3, 2, 6, 3, 7은 21. 3, 9, 27, 3, 3은 9. 그래서 3이 몇 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243이라고 하는 것은 3의 몇 제곱? 5제곱이었던 거네요. 여기 5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2와 5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32와 5가 답이에요. 자, 3번. 자, 이 3번 문제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해결하고 가도록 합시다. 540의 자연수를 어떤 자연수를 곱하여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할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 자, 여러분들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2의 제곱이라고 12라고 하는 수의 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12라고 하는 것은 4, 3,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이거잖아요. 이것의 제곱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2의 제곱이 몇 번 들어가고 2의 제곱이 2번 들어가고 3 이게 2번 이게 2번이라는 거잖아. 각각 2번 곱한 거니까 이걸 좀 더 전개하면 이것도 더 풀었으면 2 곱하기 2 얘도 풀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인수분해 되었을 때 각각의 지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각 소수의 거듭제곱이 각 소인수의 거듭제곱이 지수라고 할게요. 의 지수가 4와 2의 공통점, 빨리 말해봐. 4와 2의 공통점, 각 소인수의 지수가 뭐가 되는 거? 짝수가 되면 돼요. 짝수. 그러면 무조건 어떤 수의 제곱,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540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되기를 원해. 자, 그럼 540의 소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540을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러면 큰 거부터 잘라봅시다. 5로 먼저 가볼게요. 5 1은 5, 5 8 40, 2 50, 2 48, 2 27, 3 9 27, 3 3은 9. 따라서 540이라고 하는 것은 2가 2번 곱해져 있고 3이 3번 곱해져 있고 5가 1번 곱해져 있는 이런 소인수네요. 자, 여기에 뭐를 곱해요? 어떤 자연수를 곱해야 돼요.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어떤 수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자, 여기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앞에는 여기 짝수잖아요. 2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세제곱이잖아요. 3이 3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죠. 근데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3은 짝수번 곱해져야 돼요. 그럼 3이 지금 3번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짝수번 곱해지는 게 되겠어요? 그렇죠. 3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3이 4번 곱해지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5의 1제곱이잖아요. 여기도 얘도 문제네. 그럼 제곱이 되려면 최소 짝수가 돼야 되니까 5가 한 개 있으니까 여기 뭐가 더 있으면 돼? 5가 한 번 더 곱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짝수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곱해야 될 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3 곱하기 5, 즉 다시 말하면 15라고 하는 수가 답이 되는 거죠. 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 이 수를 소인수분했을 때 그 각각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각각이 각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각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되게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 맞춰서 식을 적절한 값을 곱해서 변형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네모 안에 같은 자연수를 넣어서 두 분수가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이거는 바로 자, 여러분들 24와 60에 뭐를 곱해주면 여기 뭐를 나눠주면 되겠어요? 24의 약수이면서 60의 약수. 그러면서도 그런 네모 안에 알맞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원해. 그러면 공약수 중에서 공통인 약수를 넣으면은 예쁘게 깔끔하게 나눠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묻는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야 할 녀석이 바로 뭐예요? 여기 들어가야 될 녀석이 24와 60의 최대 공약수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럼 빨리 계산해 보죠. 24, 60, 뭐 할까요? 4로 할까요? 4, 5, 4, 6, 24, 4, 1, 4, 4, 5, 20, 3, 2, 6, 3, 5, 15. 끝났죠? 이게 최대 공약수잖아요. G는 4, 3, 12. 답 끝. 그죠? 자, 다음 5번. 자, 이것도 선생님이 다 서술형 문제잖아요. 이 8개가. 그죠? 4개. 다 5, 6, 7, 8. 4개 문제가 다 서술형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최대 공약수 아니면 최소 공배수 문제라는 거잖아. 자, 올해 어느 중학교 1학년 전체 신입생은 남학생이 136명, 여학생이 152명이야. 각각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모든 반이 다 같도록 배정을 할 거야. 근데 최대 몇 개 반까지 만들 수 있니? 최대 공약수 구하라는 거죠. 136, 152, 4로 해볼까요? 4, 3, 12, 4, 4, 16, 4, 3, 12, 4, 8, 32, 4, 8, 32, 그죠? 그 다음 뭐예요?
2로 해볼까요? 2, 2, 7, 14, 19. 서로 쏘니까 끝났죠? 최대 공약수잖아요. 그죠? 최대 몇 개 반까지 만들 수 있어? G는 8반, 8개 반. 그죠? 8이 되겠네요. 자, 6번. 두께가 14mm, 18mm인 두 종류의 책을 각각 같은 종류의 책끼리 쌓아서 그 높이가 이렇게 14mm짜리인 걸 싹 이렇게 쌓아 올리고 18mm짜리인 걸 싹 이렇게 쌓아 올려서 그 높이가 어떻게 되게? 같게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 같게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예쁘게 써볼까? 자, 이게 14mm는 좀 얇게 선생님이 할게요. 14mm 이렇게 14mm를 쌓아 올려서 요 정도까지 쌓아 올렸고 18mm는 좀 더 두껍겠네. 한 요 정도 두께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쌓아 올려서 그 결과가 높이가 어떻게 되게? 똑같이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럼 개수는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14와 18에 얘는 14예요. 이 간격이 14. 얘는 뭐예요? 18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최소한의 만나게 되는 최소한의 높이, 얘가 바로 최소한의 높이, 최소한의 배수, 최소 공배수잖아요. 최소 공배수. 선생님 키포인트를 찾으라고 했죠.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수의 책을 쌓으려고 할 때 쌓을 수 있는 책의 개수를 구하.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수의 책을 쌓으려니까 최소 공배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와 1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자. 2, 7, 14, 2, 9, 18. 다 됐죠? 이거 가지고 하면 최소 공배수가 얼마가 됩니까? L은 7, 2, 14 곱하기 9, 4, 9, 36. 그러니까 6이 9, 1은 9 하니까 126. 자, 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126mm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최소 공배수 구했어. 근데 어떤 친구들은 최소 공배수 구하고 답을 구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자, 여기서 묻는 게 뭐야? 쌓아야 할 책의 수를 각각 구하여라. 자, 14mm 책이 126이 되려면 몇 권의 책을 쌓은 거예요? 나누면 되잖아요. 126을 14로. 그럼 몇 번 들어가요? 9, 1은 9, 9, 4, 36. 126 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죠. 예, 크로스로 가는 거예요. 크로스로 이번에는. 그죠? 무조건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밑에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문제 상황을 파악하면서 가야 돼요. 126이 되려면 14mm 두께인 책이 몇 권 쌓아야 되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126을 14로 나눠야 되죠. 바로 뭐가 돼요? 9. 바로 9건이 되겠죠. 9권. 그 다음에 18mm는요. 126이 되려면 해보면 되겠죠. 126, 18. 여기서 힌트를 얻었겠죠. 7. 7, 8, 56이니까 126이 되잖아요. 그래서 몇 권? 7권. 7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 상황,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친구가 많았어요. 자, 7번. 어느 재래시장에서 과일은 4일마다, 채소는 6일마다 할인하여 판매한다. 3월 22일에 과일과 채소를 모두 할인하여 판매했다. 스타트한 거죠. 그 후에 처음으로 과일과 채소가 모두 할인을 하는 날, 처음으로 우리 경주할 때 서로 능력치가 다른 두 쇼트트랙 선수가 막 할 때 처음으로 추월하는 능력이 더 빠른 친구가 처음으로 추월하는 순간, 그게 바로 최소 공배수와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럼 4와 6의 최소 공배수 구하면 돼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 2, 2는 4, 2, 3은 6. 이 부분이 최소 공배수가 되니까 L은 얼마가 됩니까? 12가 돼. 12일. 12일 후가 되겠네요. 3월 22일에서 12일 후가 되는 거죠. 3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31일까지 있죠. 그러면 22일에서 31일이 되려면 9일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4월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3일이 남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4월 3일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7번을 찾으면 되겠어요. 8번. 자, 공책 60권, 연필 45자로 지우개 30개를 각각 남김없이 똑같이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해요. 한 학생이 받게 되는 공책, 연필, 지우개 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나눠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겠죠. 60, 45,
30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5로 해볼까요? 5, 20, 5, 9, 45, 5, 6, 30. 그럼 3으로 할까요? 3, 42, 3, 3, 9, 3, 2,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명에게 최대한 몇 명? 최대한 많은 학생은 15명이 되겠어요. 15명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공책, 연필, 지우개를 각각 그러면 몇 개씩 나눠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자, 얘가 60개의 공책이 있는데 15명에게 나눠주려면 4권씩 주면 되겠죠? 4. 그죠? 45개의 45자루의 연필이 있는데 15명에게 나눠주려면 3자루씩 나눠주면 되죠? 3. 그 다음에 30개의 지우개가 있는데 15명에게 나눠주려면 2개씩 나눠주면 되겠죠? 2. 이렇게 4, 3, 2.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기본 문제까지만, 중학교 수준은 기본 문제까지만 잘 풀면서 따라와도 더 바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심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도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알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까지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도전 문제를 한번 욕심내도 나중에 멀리 봤을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도전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할 필요 없고, 이 기본 문제만 잘 풀어도 충분히 잘하면서 따라오는 거고, 선생님들은 기초밖에 안 되는데요. 기초만 따라와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초가 되는 친구라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딱 각성됐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제일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친구는 기본까지 해도 더할 나위 없다. 도전은 정말 욕심 있는 친구들만 더 도전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쉬었다가 도전 문제도 같이 다뤄주겠습니다.